아주 사소한 이유지만 다운로드 게임 구매도 그다지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 거라는 기분이 안 드는 것도 있지만 이 게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가끔 있더라고요. 그게 스팀이라면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할인할 때 사놓고는 샀다는 사실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구석구석 뒤져봤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 게임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꼼꼼히 기억하고 뒤져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보물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은 저에겐 숨겨진 보물 같았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섬의 해변가에 쓰러져 있는 여우 캐릭터가 바로 플레이어블입니다. 해변가나 폭포숲, 매혹적인 숲, 그리고 아기자기하면서도 매끈한 그래픽,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낯선 곳에서의 시작은 미술적으로도 게임 플레이 감각으로도 젤다의 전설 시리즈, 특히 꿈꾸는 섬을 연상케 합니다. 물론 플레이 방식은 완전히 다르지만 말이죠. 거기에 환경을 더욱 신비롭게 해주는 음악과 애니메이션 연출은 이 세계관을 탐험하는 것에 더욱 흥미를 갖게 해줍니다. 낯선 곳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원초적인 직감, 그리고 끊임없는 의심을 하도록 설계된 레벨들이 있기 때문이죠. 클래식 젤다 시리즈를 플레이하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이 게임은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에게 주변을 탐험하고 모험에 도움이 될 아이템을 발견하도록 유도하죠. 눈에는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길이 상당히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찔러봐야 됩니다. 시점상에서 안 보이는 위치에 물건들을 얻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파괴한다거나 시야에서 가려진 틈을 찾아 새길을 만들어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길을 발견하다 보면 이 게임이 탐험에 집중된 모습인 걸 느낄 수 있게 되죠. 그런 모든 행위들은 설명서라는 항목으로 기록됩니다. 모험을 통해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점차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수집품 형태로 페이지가 채워지는 방식이에요. 아주 기초적인 조작 방법부터 무기나 아이템의 사용법, 그리고 숨겨진 비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는 게임만의 고유한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그림으로만 이해해야 할 뿐 쉽게 유추가 되진 않죠. 물론 이것을 읽는 방법이 존재하긴 합니다. 다소 까다롭긴 하지만 그래도 규칙이 있는 글자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떠나 아마도 플레이 하는 내내 이 게임만의 끊임없는 반복과 실수를 통해 깨우치는 과정들 때문에 일정 부분 좌절감도 생기고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에 취향이 맞다라면 정말 재밌는 게임이 되기도 해요. 어떤 면에선 메트로베니아 장르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니 말이죠. 설명서의 페이지를 찾아가며 게임 시스템을 익혀나가는 건 게임 전체, 심지어 전투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게임은 소울라이크 시리즈처럼 핫토플 같은 재단에서 리스폰이 되며 휴식을 취할 때 상황이 리셋되는 것 또한 동일합니다. 스태미너 시스템이 있고 구르기 회피 같은 기술도 있기에 전투 시스템은 소울라이크의 그것과 꽤 유사해서 게임의 탐색 시스템마저 소울라이크식 쇼컷을 뚫는 형태로도 보일 수 있어요. 튜닉은 보기와 다르게 다양한 적들이 존재하는데 의외로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이들이 주는 데미지가 생각보다 센 편이라 무턱대고 들이대다 쓰러지기 다반사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무기 그마저도 초반에 탐색을 통해 얻어야 되며 이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무기도 별도로 없습니다. 적들을 전략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초반에는 상자에서 아이템들을 얻어 사용해야 되는데 이마저도 소모형 물품인데 사용법을 가르쳐주지 않죠. 무슨 물건인지 이름은 나오나 그들만의 특수 문자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읽는 법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내야 됩니다. 특히 보스전은 튜닉의 또 다른 필수적인 부분인데 게임을 완료하려면 그중 다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단 이 보스전들이 꽤나 재밌습니다. 만듦새가 좋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접근하여 컨트롤러 극복하는 방식은 꽤나 피로감을 유발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캐릭터의 액션이 기민하지 못하고 생각했던 것보단 템포가 늦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게임은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공략법을 익히도록 유도하며 또 뭐만 하면 설명서, 기승전 설명서라 싶겠지만 이곳에 자세하게 공략에 대한 힌트가 설명돼 있어요. 그만큼 동기부여 또한 되도록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페이지 한 장 한 장의 퀄리티가 사실 너무나 뛰어난 편이기 때문에 수집할 만큼의 가치 또한 있습니다. 가뜩이나 탐색도 부담스러운데 전투마저 부담스럽다면 어쩌냐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게임은 유저 친화적인 옵션을 제법 넣어뒀습니다. 접근성 옵션에 무한 체력이나 무한 스태미나 같은 제한을 끌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선 이 시스템이 꽤 유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옵션을 크게 되면 재미가 확 떨어지니 혹시라도 해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페미컴 시리즈의 클래식한 어드벤처 게임을 요즘식으로 아주 세련되게 구현한 명작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같은 놀라움은 없지만 아름다운 미술과 치밀한 레벨 설계, 탐색 시스템, 매력적인 전투, 수집품을 찾아 설명서를 완성시키는 즐거움은 이 게임이 기본기에 충실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은 1인 개발로 진행됐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헤매는 과정 자체를 버겁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기엔 다소 진지한 게임이라는 걸 먼저 인지하고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이 게임은 사소한 것조차 놓치면 힘들어지니 말이죠. 저는 이 게임을 왜 이제서야 했을까란 후회만 남을 뿐 아주 즐겁게 즐긴 게임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몇 번의 좌절을 경험해봤지만 그것을 해결했을 때의 성취감이 더 좋았기에 저에겐 꽤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출시된 지는 조금 된 게임이기에 뭔가 마땅히 지금 할 만한 게임이 없다고 느끼실 시점에 속는 셈 치고 이 게임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취향에 맞는다면 아마도 꽤나 오랫동안 머릿속에 머물 텐데 말이죠.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